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소리가 제공하는 여론조사 빛 이제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진행하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통할 진행자 유효상 앵커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효상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 여론조사 빛, 이 빛의 묘미를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지코리아 컨설팅의 정보나 선임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립니다. 정보나입니다. 네, 지난 시간 저희가 소개해드린 뉴진스 관련 여론조사가 아주 많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이 최근 여론조사에 나타난 이상 현상들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나서서 그 원인을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서 그 결과를 그 원인을 보고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정도였으니까요. 대체적인 의견은 보수층의 집결로 인한 일시적인 보수 과표집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지율의 지금 변화가 크게는 30% 정도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좀 설명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저희 여론조사 빛은 이것은 일종의 조직적인 여론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다가는 이번 설 밥상머리에서 이 식구들끼리 여론조사 가지고 싸움이 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민주당이 잘못한 것이 많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의 반감 때문에 생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거기다가 보수가 많이 응답한다는 과표집 문제도 언제는 뭐 진보가 많이 응답한 것처럼 그러지 않았냐,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민주당이 얼마나 잘했는지 아니면 못했는지 이 정상적인 지금 상황이라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정확히 다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의 여론조사에 심한 왜곡이 되고 오염이 된 상태입니다. 오염이 됐다는 것은 인위적인 작업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건데요. 자, 그에 대한 몇 가지 이제 구체적인 정황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거의 모든 조사의 여론조사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즉 쿼터가 금방금방 차버린다는 거죠. 하루에 8시간씩 이틀이 걸리던 그런 조사가 한나절 만에 뭐 서너 시간 만에 끝난달지 지금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전화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대기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두 번째는 평소에 잘 차지 않던 20대 남성의 쿼터가 가장 먼저 지금 채워지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의 이 쿼터도 매우 빠르게 지금 채워지고 있거든요. 최근 조원 CNI 이 조사에서는요, 경기도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또 이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의 호남 지지율이 무려 35.7%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뉴진스 우리 설문에서 본 바와 같이 ARS 조사에서는 허위 응답의 정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이념 성향 분포가 우리 표본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조사는 아예 이 조사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요. 최근 보수 진영의 후보인 김문수 장관이 아주 급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론조사의 극우 성향의 응답자가 새로 대거 진입했다는 분명한 근거입니다. 하지만 또 이들 모두 이념 성향이 보수이기는 한지 보수로 표시를 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실제로는 중도가 과거에 진보와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그 보수 쪽으로 더 역전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 이들의 수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야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들은 아주 여론조사의 특성을 매우 잘 알고 대응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론조사는 성별, 연령, 지역별로 구분해서 대략 뭐 100여 개 가까운 방들을 만들고 그 방에 이 응답자들을 채워나가는 식이거든요. 좀 큰 방도 있고 작은 방도 있고 어느 방은 좀 일찍 차고 어느 방은 아주 채우기가 힘든 방도 있습니다. 보수 진영은 지금 충분한 대기 인력을 바탕으로 평소에 자신들에게 이 좀 약세로 나오는 그런 방부터 선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제 추정입니다. 무응답 비율이 높은 20대나 30대 방은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는 거죠. 명태균 녹취록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역적으로는 호남과 경기 인천권을 지금 우선적으로 노리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호남 지역은 쿼터가 100개도 채 안 되기 때문에 20, 30명만 먼저 차지해도 그 결과가 크게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그들의 전술 때문에 우스갯소리 같지만 조만간 대구 경북 지역이 민주당 강세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본거지를 오히려 비워두고 다 남의 방을 쫓아다니다 보면 그런 현상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참 웃을 수도 없고 참으로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근본적으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좀 쉬운 방법으로요. 여론조사 기관은 이제 전화번호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과정을 통해서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어떤 번호, 02 뭐 무슨 이런 식으로 대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발신 번호를 임의로 생성해서 그리고 가능하면 핸드폰 번호로 생성이 된다면 항상 새로운 번호로 걸려오기 때문에 대기하는 게 불가능하고 또 일부는 거부하는 걸로 등록했던 것도 피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훨씬 더 좀 공정해지지 않을까. 크게 비용이 더 들어가지도 않고요. 자, 그다음으로는 패널 조사에 대한 그 일반 국민들의 신뢰가 높은 편인데 문제는 비용이 워낙 비쌉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번 MBC 패널 조사처럼 공공 영역에서 패널을 구축을 해주고 이 패널을 여러 조사기관에서 공유하는 거죠. 아주 적은 비용으로. 그렇다면 추적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조사가 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네, 지금 요즘 최근에 쏟아지고 있는 이 여론조사들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이제 다들 잘 알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지금의 여론을 바로 이길 수 있을지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예, 뭐 조사 자체 결과가 바로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편향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또 한번 비틀어서 보는 그런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 방법이 저희가 제시한 NGI 지수로 환산하는 겁니다. NGI 지수는 특정 이념 성향으로 과표집이 되면 그 데이터가 왜곡이 되는 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정을 해서 보수, 중도, 진보를 각각 1대 1로 수치로 다시 이제 환산하는 겁니다. 표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자주 보는 4개 기관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4개 조사기관 모두 보수가 진보보다 응답자 수가 지금 월등히 많아서 최근에 그 보수 과표집이 그대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ARS 조사인 리얼미터와 서울의 소리가 의뢰한 윈지 코리아 조사는 그 차이가 지금 150 이상으로 엄청 이제 차이가 크죠. 이들 조사의 이념 성향별 정당 득표율을 1대 1로 똑같이 놓고 계산하는 것이 바로 이제 NGI 지수인데요.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의힘이 3% 앞선 것으로 돼 있는 한국갤럽 조사를 NGI로 환산을 해보면 민주당이 오히려 4.4% 앞선 것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리얼미터 한번 보시죠. 민주당이 7.5%나 뒤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역시 NGI로 환산하면 민주당이 3.2%를 앞선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론조사 빗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1부 한 주간 주요 여론조사입니다. 한 주간의 정기 여론조사의
정당 지지율을 분석해보는 일명 여조 칵테일입니다. 이번 주에는 전화면접 조사는 한국갤럽과 여론조사 꽃을 넣었고요. ARS는 리얼미터, 리서치뷰, 여론조사 빛을 넣어서 비교했습니다. 정보나 씨가 소개해 주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주요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리얼미터는 민주당 39대 국민의힘 46.5로 격차는 7.5포인트입니다. 리서치뷰 조사는 40.4대 41.5로 1.1포인트 차였습니다. 오늘 조사한 윈치코리아는 45.2대 46.8로 국민의힘이 1.6포인트 앞섰습니다. 여론조사 꽃은 43.2대 38.1로 5.1포인트 민주당이 앞섰고요. 지난주 한국갤럽은 36대 39로 3포인트 차였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자 좀 평균을 내보았는데요. 지난주는 플러스 1.3포인트 대 이번 주는 마이너스 1.6포인트 차로 역전되었습니다. 네, 지난주보다 오차 범위이긴 하지만 지지율 평균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됐습니다. 역전당한 거죠. 자, 그러나 NGI 지수로 비교해 보면 좀 다릅니다. 민주당이 6.9%를 앞서고 있다가 여전히 6.2% 포인트 차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 최근에 그 민주당의 급격한 하락세는 꺾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사 환경에 따라서 보수가 과표집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해석해서 국민들께 알려야 되거든요. 반대로 진보가 과표집이 됐다고 하면 기분은 좋겠지만 이 부분 역시 바로 잡아서 현재 우리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이번 코너는 한 주간의 언론에 소개된 여론조사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류상 앵커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눈길을 끄는 여론조사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레이트 뉴스가 여론조사 기관 조원 CNI에 의뢰해서 지난 18일에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6명을 대상으로 내일이 대통령 선거라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냐고 물었더니 국민의힘 46.1, 민주당 43.3%로 응답했습니다. 자, 이번 조사는 국회 윤석열 탄핵 소추안 가결 그리고 공수처의 체포와 구속 이후 이 보수층 결집 및 적극적 응답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보수층은 전체 응답자의 37%를 차지했고요. 12.3 비상계엄 직후 조사보다 13포인트 늘었습니다. 반면 진보층은 8%포인트 하락해서 이 정치적인 중대 사건별로 진영별 응집도가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기사는 지금 이념 성향의 변화가 뭐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념 성향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의 과표집은 매우 인위적이고 조직적인 조작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네. 다음은 뉴스토마토 박주영 기자 이 기사입니다. 12.3 내란 사태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씨 이 구속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 보수층 결집이 국민의힘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자, 이념적 성향이 덜한 2030 세대와 중도층을 중심으로 민주당 지지에서 이탈하거나 국민의힘 지지로 옮겨가는 대목은 민주당의 위기 신호로 읽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정치권에서는 이와 같은 민심의 변화가 2030 세대와 중도층에 자리하고 있는 반 이재명 정서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1일까지 공표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2030 세대와 중도층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2030 세대와 중도층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따라잡히거나 역전되는 결과가 나오면서 이 전략 수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까지 2030 세대와 이 중도층이 갖고 있는 국정 공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 정권을 잡는 데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네, 그동안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윤석열 권력과 싸우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중도층에서는 거의 일방적으로 이제 응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성격이 달라졌죠. 중도층 중에서도 좀 더 보수에 가까운 성향이 그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지율의 변화는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서 나타나는 20, 30대와 중도층의 변화는 거짓 응답에 의한 부분이 상당 부분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KBS 전주 여론조사입니다. 이 KBS 전주 방송총국은 이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 1년을 맞아서 전국 현안 전반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생각을 묻는 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자, 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물음에는 민주당 57%를 비롯해서 조국혁신당 14%, 국민의힘 12%,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습니다. 자, 7달 전에 여론조사 때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5%포인트, 국민의힘은 4%포인트씩 올랐지만 이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5%포인트, 1%포인트씩 떨어졌습니다. 네, 지금 전국 단위 조사에서 호남이 35.7%가 나오는 응답이 있었거든요. 한번 저 표 한번 보시죠. 예, 이게 전북 진안의 안심번호로 ARS 조사입니다. 여기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 보시죠. 6.4%에 그쳤습니다. 호남 지역으로 권역을 속이는 거짓 응답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단위 조사에서는 35%가 나오는데 이 호남의 일부 지역, 그것도 전북 지역을 조사했지만 국민의힘 지지도가 6.4%밖에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서울의 소리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간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한 주간 여론 동향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보나 씨 살펴주시죠. 네, 윈지코리아 컨설팅에서 지난 1월 14일부터 20일까지 빅데이터를 분석한 위클리 윈지 키워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키워드는 윤석열입니다. 먼저 윤석열과 관련된 연간 키워드 1순위는 체포로 나타났고요. 다음으로는 내란, 공수처, 혐의, 집행, 경찰, 탄핵 순으로 집계되었고 이 중 공수처와 혐의에 대한 키워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체포 당일이었던 15일 하루 동안의 정보량은 47,541건으로 전일 대비 2.1배 증가했고요.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체포 당일 김건희 씨의 정보량은 5,644건으로 전일 대비 1.6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코멘트에 앞서 제가 잠깐 소식 전해드리면 지금 갤럽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38, 더불어민주당 40 다시 역전됐습니다. 자, 코멘트 이어가겠습니다. 여론조사는 일부만 뽑아서 하는 표본조사이거든요. 그런 반면에 빅데이터 분석은 사실상 전수조사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거짓 응답이 있는 경우 빅데이터 분석은 사실 속마음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큰 강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론조사 빛은 빅데이터 분석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부 순서 여론조사 빛 조사 결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서울의 소리 여론조사 빛 그 첫 번째 코너인 정당 지지율을 역시 정보나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서울의 소리가 2025년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실시한 ARS 조사입니다. 이번 조사는 보수 395명, 중도 346명, 진보 229명으로 보수 응답자가 166명 더 많은 보수 과표집 현상임을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사 결과 전국 기준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5.2%, 국민의힘 46.8%, 조국혁신당 2.3%, 개혁신당 1.7%, 진보당 0.4%로 나타났습니다. 20대에서는 38.3대 54.1로 국민의힘이 앞섰고요. 민주당은 30대와 40대, 50대에서 그리고 국민의힘은 60대와 70세 이상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인 서울은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고요. 경기 인천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률로 이뤘습니다. 호남은 민주당 우세, 충청과 TK, PK는 국민의힘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정당 지지율에서 보수 과표집이 여전한 상태입니다. 네, 차트 한번 자세히 보시죠. 이번 주는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입니다만 1.6% 앞선 걸로 조사가 됐는데요. 전반적인 상황은 지난 주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사 환경에 따라 나온 결과를 좀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숫자만 그대로 읽어서는 그거는 바른 보도라고 할 수가 없죠. 보수 진보를 1대1로 이념 성향 없이 다시 환산한 NGI 지수로는
51.8대 42.4로 9.4% 차입니다. 지난주 7% 차이였는데요. 오히려 2.4 정도 더 나아진 거죠. 아마 서부 지법 소요 사태에 따른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대선구도에 관한 조사 결과입니다. 이호상 앵커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대선구도 이 조사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내일이 대통령 선거 투표일이라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는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후보 46.1, 국민의힘 후보 46.8, 제3지대 후보 2.3%입니다. 자, 연령별 지지율은 전국 정당 지지율과 결과가 대동소이합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양당이 치열한 접전을 보였고 이번 주에는 충청권에서 다소 밀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모두 이 40% 이상 득표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좀 이례적입니다. 네, 이번 설문 항목 역시 이제 보수화 표집의 영향을 크게 이제 받았는데요. 대선구대에 관한 설문 사항은 정당 지지도에 비해서 오히려 선거 예측을 하는데 훨씬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거 선거에서 민주당이 정당 지지율에서는 뒤지고 있었지만 선거 구도에서 야권 연대 등의 방식으로 이긴 경우가 아주 많았거든요. 자, 이번 조사에서 지지율은 거의 같은 걸로 조사됐지만 이념 성향을 제거한 NGI로 환산하면 53.6대 43.8, 거의 10%포인트 이상 앞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지금 회복세가 확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도 조사입니다. 그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금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도 조사도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네. 소개해 주시죠. 이재명 대표를 신뢰하는지 아니면 신뢰하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자, 우선 신뢰한다가 41.1, 신뢰하지 않는다가 54.7로 기록됐습니다. 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40대와 50대에서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신뢰도가 높았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도 역시 NGI로 환산을 하면 신뢰한다가 48, 그렇지 않다 52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마화가 끈질기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표로 있는 동안 뭐 최근에 총선 승리를 비롯해서 전국적인 선거에서 그 본인이 간판으로 해서 승리를 거둔 만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많이 이미 반영된 상태로 봐야 되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의 국가적인 위기, 총체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할 인물로서 이재명 대표의 강점이 오히려 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자, 이번 순서는 범여권 대선 주자 선호도입니다. 이번에는 정권아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상대할 여권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1위는 26.8%로 김문수 장관이 차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국민의힘 지지층 지지율은 김문수 46.1, 한동훈 16.1, 홍준표 15.3, 오세훈 13.5로 김문수 장관의 약진이 두드려졌습니다. 예, 지금 몇 주째 김문수 장관이 아주 약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46.1인데요. 다른 조사에서도 지금 40%가 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지금 용산이 컨트롤 타워로 무너진 상태에서 전당대회나 또는 후보 선출 방식이 이제 선출을 현재 선출 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김문수 장관의 당선이 불가능하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것 같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은 야권의 이재명 후보와 여권 주자로서 홍준표 시장을 가상 대결로 붙여봤습니다. 네, 만약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맞붙는다면 누구에게 투표할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46.6%가 이재명 대표를, 44%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선택했습니다. 두 후보 간의 격차는 2.6포인트였습니다. 30대, 40대, 5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섰지만 20대에서는 홍준표 시장이 크게 앞섰습니다. 네, 지난주 뭐 김문수 장관과 비슷한 수준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마 둘의 득표력은 좀 비슷한 편입니다. 표면적으로 지금 박빙으로 보이지만 NGI로 이제 비교를 하면 56.1대 43.9, 무려 12.2%포인트 차입니다. 국민 정서를 감안했을 때 탄핵 찬성파인 여권 후보로는 이재명 대표를 이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이제 봅니다. 자, 이번 조사는 최근 여론조사의 이상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표형 조사를 저희가 넣어봤습니다. 먼저 최근 투표 성향의 분석에 관한 질문입니다. 네. 최근에 이 투표했던 선거에서 어느 성향의 정당에 투표했는지를 물었습니다. 자, 이 보수 모두 이 진보 정당에 투표했거나 대부분 진보 정당에 투표했다는 응답이 31.7, 모두 이 보수 정당에 투표했거나 대부분 보수 정당에 투표했다라고 응답한 게 45.6, 보수와 진보를 이 반반 정도 찍었다고 대답한 비율이 16.4%로 조사됐습니다. 자, 이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한 것은 이 중도로 응답한 사람 중에 실제로 이 보수 영향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입니다. 자, 중도 응답자 중에서 19.6%는 최근에 전부 보수 정당에 투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대부분 이 보수 정당에 투표한 경우도 14.5%로 전체의 이 3분의 1 가량은 보수 성향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뭐 보수 정당 쪽에 투표한다는 비율이 한 배 반 정도 월등히 높게 나왔죠. 보수 과표집이 이제 입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조사로도. 자, 중도 응답자 중에서도 일부는 보수 정당에 주로 투표한다는 것이 역시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짐작한 대로 중도라고 표시는 했지만 실제로는 무조건 보수 정당을 찍는, 실질적으로는 보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게는 3분의 1 정도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번 질문 역시 이른바 여론조사 업계에서는 상당히 널리 활용되고 있는 방법인데요.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 조사입니다. 계속 전해주시죠. 자,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이 전현직 대통령 순서. 자, 1위는 노무현 대통령이 차지했습니다. 33.3%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2위는 뭐 이번에도 여전히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3위에 윤석열이 올라섰습니다. 자, 12.1%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4위가 김대중 대통령, 5위가 문재인 대통령 순이었습니다. 이 민주당 출신의 진보 성향의 대통령이 49.4%, 보수 성향의 대통령이 47.3%를 차지한 것입니다. 자, 2030 세대 남성의 경우 모두 윤석열이 15% 이상을 차지했고 20대는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비율이 16%가 넘어섰습니다. 예, 이 부분도 이제 NGI로 환산할 경우는 결과가 상당히 달라지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이 3위로 올라오는 등 진보 성향의 대통령 호감도가 전체적으로 다 높아집니다. 이 자신의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응답자의 경우라도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생각을 표현한 경우가 많아서 양 진영의 세력을 가늠하는 데 좋은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표면적으로는 뭐 2% 차이 정도밖에 나지 않는 것 같지만 이 NGI로 감안했을 때는 민주당 세력이 전체적으로 10% 정도는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이번엔 대선 투표 이력 조사입니다. 이건 정보나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 20대 대선에서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찍었다는 응답이 41%, 윤석열 47.4%로 나타났습니다. 두 후보 간의 격차는 실제 득표율차를 감안하면 윤석열 후보를 찍었다는 응답자가 더 많이 조사에 참여한 셈입니다. 20대에서도 35.4대 48.8로 실제 득표율에 비해 특히 윤석열을 선택한 쪽에 상대적으로 많이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 보수 성향의 응답자들이 많이 더 참여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난 대선이 0.7% 차이였으니까요. 그에 비하면 훨씬 이 차이가 크게 나타났죠. 게다가 지금 윤석열의 상황을 볼 때 2번을 찍었어도 찍었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를 감안해 보면 지금은 이 조사에는 2번을 과거에 찍었던 응답자들이 훨씬 더 많이 포진해 있을 걸로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요. 지난주 장안의 화제였죠. 이번 주 거짓 응답 감별은 20대와 30대 모두에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본아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주 유진스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좀 새로운 시도를 해봤는데요. 이번 주는 에스파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2030 응답자들에게 카리나, 윈터, 지젤, 닝닝이 속한 아이돌 그룹이 어디인지 물었습니다. 보기에는 유진스, 블랙핑크, 트와이스, BTS가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정답인 에스파를 맞힌 응답자는 67.6%였고요. 모르겠다 응답이 18.2, 그 밖에는 유진스 1.7, 블랙핑크 4.4, 트와이스 1.0, BTS 1.8로 나타났습니다. 재밌는 점은 좀 30대 남성의 응답 결과인데요. 20대 남녀와 30대 여성 모두 에스파를 선택한 비율이 70%가 넘은 반면에 30대 남성은 54.8%에 그쳤습니다. 지난주에는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노래의 제목을 잘 못 고른 경우는 5%밖에 안 됐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다른 그룹을 고른 비율이 14.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아마 한 주 만에 벌써 이 소문이 퍼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그 보수 사이트에서는 이 아이돌 노래 제목 배우기 뭐 이런 현상도 있었다고 보이는데요. 이미 설문의 목적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가상 대결에서 홍준표 지지층은 60% 이하, 정답률이 60%도 채 되지 않았고요. 가장 정답률이 낮은 부류를 살펴봤더니 저희 이 조사 중에 여권 후보 중에 김문수 지지층의 경우는 정답률이 48.2%,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75% 정도 정답률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보다도 더 낮았고요. 지난주는 데이터가 150개 정도였습니다만 이번에는 304개로 오차 범위가 훨씬 좁혀졌습니다. 이제 점점 조여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제3부 한국갤럽 조사 결과 분석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당 지지율이 발표가 됐죠. 국민의힘 38, 더불어민주당 40, 무당층은 15%입니다. 양당 이제 정당 과열 구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총선 대선 직전 수준의 무당층 크기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층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양당으로 결집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이재명 31, 김문수 11, 한동훈 5, 홍준표 4, 오세훈 3, 조국 2, 안철수, 이준석, 김동연, 유승민이 1입니다. 선다형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요. 자, 대선 결과에 대한 기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쪽의 대선 구도인 거죠. 현 정권을 유지한다 40, 정권 교체를 원한다 50. 정권 교체가 10% 많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지난주보다 훨씬 더 개선된 상황이죠. 윤석열에 대한 탄핵 찬반을 묻는 것에서는 찬성 59, 그러니까 탄핵 찬성이 59고 반대는 36%입니다. 자, 정당별 신뢰도를 조사했네요. 더불어민주당은 신뢰도가 41, 비신뢰가 53, 국민의힘은 신뢰 31, 비신뢰 64. 비신뢰 64면 3분의 2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건데 뭐 대선에는 아주 치명적인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조국혁신당은 신뢰 35, 비신뢰 54, 개혁신당은 신뢰 13, 비신뢰 70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 매우 흡족하시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경제 관련한 이슈네요. 집값에 관한 조사도 있었고요. 전월세 임대료에 대한
인식 조사도 있었는데요. 뭐 대선은 결국 가다 보면 물론 정권 심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도 큰 이슈가 되긴 하겠지만 지금 경제 이슈가 아마 큰 그 대선의 이슈로 작용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은 한국갤럽에 대한 거는 오늘 짧게 이렇게 그 설명드리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떠했습니까? 지금 시간이 35분이 됐네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무리를 할까요? 네. 오늘 뭐 서울의 소리 지금 벌써 세 번째 시간이었고요. 뭐 한번 소감과 함께 우리 시청자께 네. 설 인사도 한번 같이 해주시죠. 자, 이 여론조사 빛은 서울의 소리가 제공하는 여론조사 전문 방송입니다. 네,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여론조사 빛의 후원은 아래 더보기에서 이 서울의 소리 후원 링크 클릭하셔서 동참해 주시면 됩니다. 이 후원해 주시는 분께는 자세한 여론조사 데이터를 모아서 메일로 보내드리고 그렇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 여론조사 빛은 설 연휴 관계로 모든 여론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주 쉬어가고 2월 7일 금요일에 이 여론조사 빛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20대, 30대 검증 질문이 조금 통계적 수치를 떠나서 저희 사무실에 또 20대, 30대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 남성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번 설문을 좀 작성해 보았는데요. 예상 밖의 결과를 보고 사실 어제 저희 직원들 다 좀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문항 하나로 뭐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합리적인 질문으로 다양한 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도 2월에 금요일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지금 여론조사의 비정상의 정상화 이게 매우 필요한 것 같고요. 그 원인 저희가 하나씩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의 소리 여론조사 빛 오늘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로운 여론조사 빛의 혁명, 여론조사의 혁명, 여론조사 빛.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서울의 소리가 전하는 가장 빠르고 신뢰도 높은 여론조사 해설, 미래를 만드는 우리의 선택, 여론조사 빛과 함께하세요. 서울의 소리와 윈지코리아가 함께하는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분석해드립니다. 속 시원한 해설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힙니다. 여론의 흐름을 가장 먼저 읽고 대선 판도를 예측합니다. 매주 금요일 대한민국 정치의 방향을 예측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분석과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을 전합니다. 당신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여론조사 빛과 함께하세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여러분을 만나러 갑니다.